여러분은 인생 목표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목표도 많고 계획한 일도 아주 많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직 인생의 목표가 없고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느낌만 가지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이런 목표가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질문에서의 인생 목표란 것은 오늘이나 올해 또는 1, 2년 안에 특별히 처리하고 싶은 일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꼭 반드시 이루려는 일을 묻는 것이죠. 어느 분야든 탁월한 사람들은 모두 각자만의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아주 명확하고 서술 가능한 수준이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정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개월, 몇 년 동안 많은 고민과 반성을 하며 자신의 목표를 메모하고 정리하는 일을 반복했을 겁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테드 천만뷰의 주인공인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녀의 저서 글이 돼서 어떤 사람은 인생 목표를 정하고 반드시 이루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목표가 없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포기를 하는 경우를 보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다뤘는데요. 그녀의 저서에서 인생 목표를 이루는 것은 사람마다 타고난 IQ, 재능, 환경이 아닌 열정적 끈기의 힘, 바로 그릿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릿이란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내는 힘, 즉 끈기, 근성, 투지, 용기를 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에서 목표가 없을 때 목표를 정해주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그릿을 다루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에 앞서 자신이 어떤 것에 열정을 쫓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14 미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직장에서 업무에 몰두하지 않으며 그 중에 상당수는 딴짓을 한다고 합니다. 141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않거나 딴짓을 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미국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겨우 13%의 성인만이 직장에서 업무에 몰두한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와 상상력을 사로잡는 일과 직업을 일치시키고 싶어합니다. 열정이란 것을 당장 느낄 수 있는 일만 있다면 바로 그 열정을 쫓고 키우고 싶어하죠. 하지만 이 조사에 따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에서는 활활 타오르던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루하고 재미없어지니 말이죠.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이 그릿이란 능력을 연구하면서 탁월한 그릿의 전형들을 만나 면담을 했는데요. 그녀도 처음에 면담을 시작하면 그들 모두에게서 어느 순간 갑자기 천부적인 열정을 발견했다는 사연을 듣게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전기를 맞는 기념비적 순간답게 돌연 사방이 환해지고 활기찬 오케스트라 음악이 깔리는 영화 같은 장면을 말이죠. 이런 사실을 볼 때 사람들은 열정에 대해 어느 정도 환상이 있는 듯하죠. 하지만 열정은 계시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릿의 전형 대부분이 여러 관심사를 탐색하며 수년을 보냈고 처음에는 평생의 운명이 될 줄 몰랐던 일이 결국 깨어있는 매 순간과 종종 잠들었을 때까지 차지하는 일이 됐다고 합니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는 것은 시작일 뿐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야 하죠. 관심사라는 것은 자기 성찰을 통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계기가 되어 흥미가 생기죠. 이 말은 저절로 열정이나 관심사가 찾아와 주길 바라며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릿의 전형들처럼 여러 관심사를 수년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관심사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종종 본인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루한 감정은 느끼는 즉시 알지만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대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뒤 이제 열정의 대상을 찾았는지 며칠에 한 번씩 초조하게 자문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행동이니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심사를 발견하면 오랜 시간 주도적으로 관심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처음에 관심이 생긴 후에도 계속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거듭거듭 흥미를 유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죠. 관심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노력하는 행위 또한 그릿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위계화해라.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 관심사를 발견하고 흥미를 이끌고 열정을 키웠다면 이제 목표를 정하고 위계화시켜야 합니다. 위계화된 목표의 맨 아래 하위 수준의 목표에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를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시 기상, 7시 헬스장 도착, 8시 출근 등 이런 하위 수준의 목표들은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하위 목표에서 상위 목표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시 기상 7시 헬스장 도착은 하위 목표죠. 이 목표는 오로지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라는 중간 목표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 왜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에는 정신과 육체를 단련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몸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죠. 왜 모범이 되기 원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는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기 때문이고, 이것이 최상위 목표에 적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왜냐하면 이라는 답변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목표의 위계에서 최상위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최상위 목표는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목적이죠. 일부 심리학자는 최상위 목표를 궁극적 관심이라고 부릅니다. 최상위 목표에 수술 잘하는 의사나 위대한 축구 선수를 적어내며 얼마나 근사할지 생생하게 그려내는데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수준 또는 하위 수준 목표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 체계에는 상위 목표는 있지만 이를 지지해줄 중간이나 하위 수준의 목표들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목표를 포기하거나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막고 싶다면 반드시 최상위 목표와 최하위 목표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자신이 그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꼼꼼하게 나누고 정하며 최상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위 목표를 꾸준하게 매일 성공시키는 것 또한 그릿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현실에 안주하며 머무른다고 합니다. 목표는 그저 잊혀져가고 수십 년간 제자리에서 맴돌며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를 이루고 최고가 되고 싶다면 질적으로 다른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관심사에 쏟는 시간의 양뿐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1만 시간의 법칙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능력을 습득할 때 1만 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어느 분야에서든지 전문적인 수준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법칙인데요. 하지만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는 논문을 그녀가 자세히 살펴봤을 때 사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질적으로 다른 의식적인 연습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1만 시간을 연습한다면 아마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할 거예요. 그렇다면 의식적인 연습, 즉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첫째,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합니다. 둘째,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죠. 셋째,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도의 과제에 도전합니다. 이런 의식적인 연습 후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원합니다. 그 피드백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자신이 잘한 부분보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틀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만 자신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 또 반복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정한 최상위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 피나는 노력을 하며 오랜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그릿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능과 지능, 환경에 상관없이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그 능력의 중심인 그릿은 타고난다기보다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위인이나 천재를 연구할 때도 높은 지능과 재능보단 그릿과 같은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띄었던 천재들이 더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경우가 많았으며 현실에서의 성공으로 이끄는 능력은 타고난 재능보다 그릿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의 재능에 밟히며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그로 인해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목표도 없어졌다면 다시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게 만드는 엔젤라 더크워스의 저서 그릿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